그 면역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면역력이 질병을 치유한다. 사람들이 이 질병을 치료하는 그 원리 가운데서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걸 해도 나을까? 아니면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일까? 아니면 이걸 해도 정말 나에게 유익할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뭔가 현미밥을 드시든 아니면 채소나 과일을 드시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든 하면은 정말 이게 내 몸을 치료한다라고 확신을 갖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남 하니까 나도 한다는 개념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대중적으로 많은 것을 하게 될 때나 많이 알려진 것들을 할 때 부담 없이 하는 경우가 많죠.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혈액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혈액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사진에 있는 그림처럼 백혈구의 활동 혹은 또 여러분들의 적혈구의 어떤 산소 운반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에 의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들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면역세포가 암세포도 죽일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이면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면역이면 염증성 질환들, 자가 면역성 질환들, 혹은 또 암, 당뇨, 고혈압 등등의 모든 질병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면역력이 높아지지 않고, 왜 면역력이 높아지지 않고 왜 자꾸 염증 하나만 나도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 면역을 높이는 방법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요, 면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활성화할 수 없고 그 면역 체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의 과학자들은 면역력이 암을 치료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면역력은 단지 뭐만 치료한다? 감기만 치료한다 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게 불과가 아니네요. 70년 전이니까. 네, 한 6, 70년 전에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어왔어요. 60년, 70년 전에 면역은 무엇을 낳는다? 감기만 낳는다라고 믿어왔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쯤에 갑자기 면역이 사람의 암도, 중풍도, 당뇨도, 뇌질환도, 비만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구나. 모든 병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병을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T세포의 활동의 범위가, T세포의 우리 몸속의 면역 체계 중에서 T세포의 활동의 범위가 이제 암 환자가 될 것인지 정상인으로 그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우리 몸에 세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T세포의 활동이 왕성하거나 활발하게 활동되면 암 환자가 안 되고 자연사를 할 수 있고, T세포의 활동이 망가지면 암 환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 말고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혹은 신경세포 문제, 자, 이것도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역시 면역과 관계되어 있어요. 면역력과. 그래서 이런 면역을 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좀 해야 될 것을 찾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T세포가 암을 어떻게, 혹은 염증성 질환들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 세포는 수명의 주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백혈구의 수명이 있겠죠. 백혈구의 수명. 제가 쓴 책 중에 기적을 만드는 식생활 혁명에 보면 세포와 건강이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그 단락에 들어가서 보시면 표를 제가 하나 그려놨어요. 세포의 3주기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가장 적게 사는 백혈구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오래 사는 골세포까지, 그러니까 하루에서 25년까지 세포가 죽고 살아납니다. 25년 만에 어떤 세포가 바뀐다고요?
골세포가 바뀐다고, 골세포가. 그리고 췌장세포가 바뀌는 데는 2년이 걸리고요. 적혈구가 바뀌는 시간은 120이 걸리고. 이렇게 세포가 바뀌는 3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포의 3주기가.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살아있는 물질에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살 때 잘 살아야 되고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죽느냐? 건강하게 죽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10년을 아프고 죽는다? 끔찍스럽죠. 지옥과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100세를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중에 50은 건강하게 살고 30은 좀 덜 건강하게 살고 20은 병에 시달려서 20평생을 유지하며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10년은 내 손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산다. 이런 삶이 좋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다 무시하고 60만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60은 좀 그렇네요. 한 70, 그렇죠. 70만. 뭐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사는 것도 지겹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사실,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10년, 15년 이렇게 살아가는 분과 가끔 대화를 해보면, 삶이 이런 표현을 해요. 사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는 게 아니래요. 사는 게 아니다. 루게릭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지 못해 산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고 제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도 간혹 있어요. 먼 친척들 보면 이게 사는 삶일까? 정말 이것을 정말 인생의 수명에서 10년, 20년, 15년, 20년, 30년 산다고 해서 유익한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나는 이만큼이니까 뭐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꼭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면역세포가 어떤 특정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강제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너 죽일 거야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러지 않아요. 네,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타협이 이루어져야 돼요. 타협이. 본인이 스스로 살 수 없는 환경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이 느껴져야 됩니다. 염증이든 암이든. 염증은 뭐죠 사실? 백혈구가 싸우고 있는 시체라고 보죠. 그러면 이 암 덩어리라고 가정해 보세요. 암 덩어리. 이 암이나 종양이나 여러 가지 선종 그 덩어리가 참 많죠. 용종부터 시작해서 결정 엄청 많은데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 그 많은 덩어리들이 사실은 이게 풀어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요. 그 양성암들이 악성암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염증이 암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암은 염증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있는데 그런 종양이나 그런 덩어리들을 없앨 때, 혹이나 이런 것들 없앨 때 과연 면역 세포가 많아지기만 하면 무조건 다 없앨 수 있을까? 아니에요. 네, 뭔가 우리 몸은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화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면역 세포가 내가 100개인데 1000만 개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공격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살 수 없는 무엇을 만들어줘야 된다. 네, 질병이 살 수 없는 무엇을?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을 만들지도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공격만 하다 보니까 더욱 강해져요. 항암 치료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약한 세포는 죽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는 세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네, 결국 강한 세포도 남지만 남는 세포도 강해져요. 그런데 그게 정상세포만 강해지면 다행이죠. 비정상적인 세포가 강해지면 나중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암세포에는 뭐가 있냐면 암의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를 만드실 때 글자로 만드셨죠. 글자. 그래서 그 유전자의 글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유전자가 우리 암세포의 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면 암세포가 어떤 반성을 할까요? 어떤 반성을 할까요? 나는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하늘 가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저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뭐 이럴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공부도 못하는 제가 하버드 대학에 누가 공짜로 입학시켜줬어요. 거기서 과연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영어도 모르는데? 영어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서 영어로 뭐라 막 이렇게 쭉 강의를 하면 그거 뭐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암 스스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야, 너네들 나 좀 도와줄래? 나 좀 죽고 싶어 미치겠다. 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정말 내가 여기서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살 곳이 아닌데 잘못 정착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냐면 암세포 표면에 글자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지나가던 T세포가 제 생각이 바뀌었네. 야,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가서 이제 좀 도와줘서 제가 저렇게 죽고 싶어 하는데 죽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고 나서 그렇게 도와주니까 한 달 만에 암이 10cm가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한 달 만에 암이 10cm가 줄고 한 달 만에 뭐 암이 다 완치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질서가 그런 타협이 잘 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돌아다니는 T세포, NK세포, K세포들이 그 암세포 주위를 다니면서 마치 우리 그 불을 끌어가니는 헬기가 쭉 다니다 물을 뿌리죠. 산불 난 곳에 마찬가지로 뭔가 자연 항암제를 거기에다 막 뿌려 놓습니다. 자연 항암제를 지나가다가 쫙 뿌리고 또 다음 차례 백혈구들을 뿌리고 하다 보면서 아포토시스. 네, 이 전문 용어로는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이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는 유도세포를 이제 자기 몸에 쓰고 백혈구들이 협력해서 도와주는, 결국은 백혈구도 희생을 합니다. 내가 너의 죽음을 위해서 나의 죽음도 결합시키겠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암세포와 그런 체계가 우리 몸에서 드디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이렇게요. 달라붙어가지고 얘들이 이제 더 이상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이 면역세포들이 달라붙어요. 어떤 몸이 암에 걸리기 쉬운 몸일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액순환이 전혀 안 되는 몸입니다. 이상하게 나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딱 주어지면 암이라는 체계 활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암이. 두 번째는 이 백혈구 중에는 두 가지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과립구와 림프구가 있는데요. 이 과립구는 사실 정상적으로 과립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립구가 증가돼요. 왜 증가되냐면 피로하고 뭔가 스트레스 과하게 받고 염려하고 남을 미워하고 할 때 뭐가 증가된다고요? 과립구가 증가해요. 과식하고 그럴 때 과립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가 과하게 이제 우리 몸을 주관하겠죠. 그때부터 파괴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조직세포들이 파괴되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립구 증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막아줘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림프구가 또 감소해요. 반대로요. 이 백혈구라고 하는 하나의 혈액에서 두 가지의 형태가 나오는데 과립구는 증가하고 림프구는 감소된다. 이러면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림프구가 감소하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때는 세포 재생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포가 죽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탄생하고 죽고 태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 재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세포 재생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설 분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변을 넣어야 될 땐 넣어야 되고 소변 넣어야 되고, 근데 이게 뭔가 너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오지 않거나 갑상선 부신피질, 림프액들 여기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예를 들면 림프액이 우리 몸에서 림프에서 처리되는 이 노폐물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칭을 안 한다. 아침에 스트레칭 다 나오셨죠? 네, 스트레칭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셔서 안 한다.
하면은 림프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 15분, 20분씩 따분하게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트레칭을 여럿이 나왔을 때 같이 해야지. 근데 나는 그냥 귀찮아, 이 시간 안 할 거야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림프 활동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혼자 체조하는 것과요, 10명이 체조하는 것과는 이 치유되는 게 100%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달라요. 어제 우리 잠언서에 읽으셨나요? 전도서 읽었나요? 삼겹줄은 뭐 하지 않는다? 네, 옛날에 저는 그게 삼겹살인 줄 알았는데 삼겹줄을, 네.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훨씬 낫다 그랬죠. 네, 여럿이 모여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좀 안아주고 같이 소리도 지르고 같이 노래도 하고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림프 활동에 스트레칭이 최고예요. 스트레칭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 배설 문제, 분비 문제, 이 문제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설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섬유질 섭취입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 섭취, 그리고 또 배설하는데 섭취하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 이런 걸 잘 섭취해줘야 영양 흡수 잘하고 나쁜 것은 잘 내보내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율신경이 사실 암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율신경과 암이 잘 관련되어 있는데 자율신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삶을 가져야 돼요. 안정적인 삶. 뭔가 어떠한 그 스트레스를 받는 삶이 아니라 좀 편안한 삶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몸에는 매일 암세포가 몇 개나 자라는 줄 아세요? 거의 500개, 600개, 700개 막 계속 이렇게 자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5,000개도 자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암세포, 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세포가 5,000개나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덩어리가 있으니까 암, 나는 없으니까 암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암 환자가 되는 거 우습게 돼요. 암 환자가 10년 전부터 된 사람이 있지만 몇 개월 전에 된 사람이 있어요. 네, 암이. 그러니까 검사에서 뭐 안 나왔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던 게 몇 개월 만에 암이 막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분명히 몇 개월 전에 종합검진을 하고 정밀검사를 뭐 몇 가지를 했는데 암이 흔적도 없었어요. 암은 고사하고 뭐 몸이 건강했는데 한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암 발견은 3개월 만에 발견했다가 막 간암이 그냥 이렇게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쭉 커지더니 그냥 돌아가셨어요. 네, 굉장히 큰 문제죠. 그 말은 뭐냐면 내 몸에 암세포는 있다 없다?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분을 해요. 건강한 분들이 암 환자 같이 있으면 암이 전염이 안 될까요? 네,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암은 전염이 안 됩니다. 네, 암 덩어리는 전염이 안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 암, 당뇨, 고혈압, 중풍, 이런 뇌종양 이런 것들 다 전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염, 폐결핵, 뭐 간 질환 중에 여러 가지, 뭐 또 감기, 상기도 그 감염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감염이 되고요. 자, 백혈구는 이제 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혈구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백혈구의 5%를 해당하는 대식 세포가 있고요. 60%에 해당하는 과립구가 있고요. 30%에 해당하는 림프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자기의 그 위치, 자기의 양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있어야만 활동성에 문제가 없는데 이 대식 세포 같은 경우는 보통 면역의 기본이라고 우리가 보통 들어옵니다. 면역 체계라고 하면 이 백혈구의 체계를 말하고요. 그 백혈구 체계 안에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 하나가 뭐냐면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인데 이 이물질을 세포 속으로 끌어들여서 막 당깁니다. 이렇게 끌어들여서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대식세포가. B세포를 자극해서 종양에 대한 항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양을 괴사하고 종양 인자에 자기 좋은 세포들이 분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암세포 괴사를 만들어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상처 입은 세포를 깨끗하게 치료를 해줘요. 누가요? 네, 대식세포가. 그리고 이제 면역 체계 중에 두 번째, 과립구라고 하는 얘는 세균처럼 입자가 큰 이물질을 퇴치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 중에
큰 것이 있고 큰 이물질이 있고 작은 이물질이 있어요. 근데 세균처럼 큰 이물질은 이 과립구에서 먼저 해결을 합니다. 호중구라고 들어보셨죠? 호중구. 우리 혈액 검사할 때 이 호중구는 과립구 중에 하나인데요. 단시간 내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증식하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세균과 막 싸웁니다. 세균과 싸운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도 죽죠. 자기도 죽습니다. 그래서 과립구의 시체가 고름이에요. 막 이렇게 다쳐서 고름이 생긴다? 과립구의 시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림프구라고 하는 것은 T세포를 이제 대표하는 세포인데, T세포. 이 림프, 비장, 편도 등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면역 체계가 깨지고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디가 보여요? 목에 붙죠? 편도가 붙죠? 네. 이물질 중에 세균보다 작은 것에 활동하는 면역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림프에는 각자 스스로 담당해야 할, 우리 여기도 이제 봉사자들이 청소하는 봉사자 있고, 뭐, 웃어주는 봉사자가 있고, 밥하는 봉사자가 있고, 강의하는 봉사자가 있고, 그렇죠? 다 이렇게 자기 역할 분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질서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인체 질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체 질서를 망가뜨리게 될 때 병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양이 적어서 문제인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질서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질서의 문제는 소음, 혹은 또 유전자 변형식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식이나 잘못된 식생활이 인체 질서를 파괴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인체 질서에서, 림프구의 질서에서 T세포나 NK세포는 어떤 세포들은요, 이런 명령체계 없이 스스로 움직이기도 한 체계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잘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거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NK세포를 10개 더 추가할까? 그거 저는 모르는데, 모르죠, 아무도요? 그걸 알 수 있는 학자들은 없어요. 나는 오늘 NK세포 10개만 더 키워야지. 그냥 과립구는 좀 줄이고.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뉴스타트 원리예요. 물 마시고, 햇빛 보고, 운동하고, 또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 림프구 면역체계는 이물질과 자기 세포를 구분하는 아주 특별한 머리가 있어요. 머리라고는 특별한 그 기술력이 있어요. 네, 이물질과 자기 세포를 구별합니다. 얘는 이물질이야. 겉으로 볼 때 위장된 세포들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면역 세포 중에 가장 탁월한 세포가 바로 림프구의 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조 T세포는 항원을 분별하는 또 능력이 뛰어나요. 학자들이 이 면역 체계, 옛날에 면역 하나면 다 끝났는데, 면역 알고 보니까 면역 체계가 백혈구 활동이고, 백혈구가 나눠주고,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점점점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 중에 이제 T셀이 있고, 보조 T셀이 또 생겼어요. 이 보조 T셀은 뭐냐면, 항원을 분별하는 능력을 좀 더 활성화된, 체계화된 그러한 세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면역이 참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분별하고 그것을 알아서 착착 운행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근데 나는요, 책 보고 있을 때도, 피아노 치고 있을 때도, 그리고 농담하고 있을 때도 면역세포는 자기가 일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피아노 치는 게 농담하는 것보다 낫겠죠. 네, 책 보는 게 좋겠죠. 운동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 중에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일을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이 면역세포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음악을 듣는다든지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네? 네. 네. 이 킬러 세포는 암 주위에 이제 뭐를 뿌립니다. 암 주위에 그 여러 가지 물질을 뿌려서 암 세포에 도움이 되는, 암을 죽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NK 세포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NK 세포? 네, 내추럴 킬러 세포. 킬러가 뭐죠? 킬러? 우리 그 F 킬러. 킬러가 뭐죠? 네. 죽이는 자. 그렇죠?
킬이 죽이잖아요. 죽이는 자, 죽이는 존재. 야, 킬러 세포. 우리 몸에 NK 세포가 있다는 거. 이거 참 굉장히 큰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상 세포를 감시하는 면역 세포로서 암 세포가 발견되면 직접 공격을 하는 세포가 NK 세포예요. 그런데 얘네는 그냥 돌아다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들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얘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서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직접 그냥 공격합니다. 그냥 얘네는 아주 훈련 중에도요 특수 훈련을 받은 애들이에요. 특수 훈련. 네, 뭐라고 하죠? 특수부대, 특공대 출신 막 해가지고 얘네는 자기 지도새도 모르게 자기도 없어지고 같이 그냥 뭐만 생기면 그래요. 그래서 NK 세포가 활성돼야 됩니다. 여러분 몸속에 NK 세포를 활성시키려면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웃어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의 몸속에는 NK 세포가 계속해서 증가해요. 그래서 증가된 사람들의 NK 세포는 어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암이 똑같이 5cm가 있는데 5년 동안도 안 나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1개월 만에 나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 차이예요?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네. 이 NK 세포의 활성은 암의 활동을 뭐한다? 억제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활동을 제지한다. 네, 웃어야 되겠죠? 네, 많이 웃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포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추정되었냐면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우리 몸에 NK 세포가 그래도 몇백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수부대? 몇 개는 적어요. 몇천 개는 그래도 가져야 돼요. 몇천 개? 몇천 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대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욕심내서 상관없습니다. 몇억 개. 우리 저희 강명희님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문제 답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쉽게 말씀. 몇 개 정도요? 네? 1억 개요. 1억 개. 네?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60개. 너무 욕심이 없으시네요. 50억 개 있어요. 50억 개. 60조의 세포 중에 50억 개가 그것도 혈액 말고요. 네. 혈액 말고 여러분 우리 적혈구가 25조 개가 있어요.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씩 그 틀면은 50억 개가 있으면요.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공부대가 50억 군이 있어요. 50억 군. 거의 우리 지구 인구보다는 적지만 세계인보다는 적지만 그 많은 군사가 내 몸속에 뭐하고 있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좀 밝아지면 다 보일 거예요. 그렇죠? 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누가 왔을 때죠? 어디서 왔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아람 군대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눈을 열어주니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자기 군대 천사가 보였죠? 네. 내 몸에 이 특공대를 보셔야 돼요. 특공대를 보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불안한 게 사라질까요? 당연히 사라지겠죠. 불안함이 사라지겠죠. 이게 있는데 빽이 있잖아요. 이젠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얘네들이 있으니까 이제 싸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이 생기겠죠. 여러분 옆에 막 그냥 그 보디가드들이 쫙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같이 가면 저녁 밤길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여러분 몸속에 얘네들이 있으면 전혀 안 무섭다. 나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NK 세포는 웃을 때, 감사할 때, 감동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낄 때, 네, 그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향상성, 얘네들의 활동성이라든지 힘이 젊었을 때는 그 능력이 강하지만 중년 때부터는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이 50대 정도가 되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도록 만들었어요. 증가하도록. 100%, 200%까지도 증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NK 세포를 그 관장하는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이에요. 그래서 뭐를 높여야 되겠다고요?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웃는 거, 감사하는 거, 무엇을 믿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NK세포 활동성이 막 증가됩니다. 막 증가돼요. 정말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체조를 할 때 NK세포가 엄청나게 막 강하게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백혈구 활동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식생활 개선이에요. 식사가 개선될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 활동이 살아나서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의 종류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렇죠? 수많은 음식. 똑같은 토마토 캔딩이라 하더라도 시중에서 마트에서 파는 토마토 캔딩을 사 먹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될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은 감자라도 어떤 감자를 사서 먹어야 될까? 똑같은 꿀이라도 똑같은 네, 이거 제가 괜히 이 꿀은 그냥 빼요. 저 장사하는 것 같아서. 네, 똑같은 포도즙이라도 이것도 또 이렇게 있으니까 뺄게요. 똑같은 사과라도 네, 어떤 사과를 먹을까? 똑같은 시금치라도 가서 보니까 시금치 녹색이고 큰데 싸요. 이거 사 먹어야 되겠다. 아니죠? 네, 약간 색깔이 노르스름한 빛. 네, 그 다음에 좀 적어도 네, 그런 것들을 사서 드셔야 돼요. 음식을 고른다는 것은요, 마치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양을 고르는 것처럼 신중하셔야 돼요. 양이 등이 굽었는지, 정강이가 까졌는지, 배탈이 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짐승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성전을 위해서 좋은 것을 고르셔야 돼요. 근데 너무 좋은 거 하다가 잘못하면 사기당하고요. 네. 비싸게 돈은 다 줘놓고 최고 나쁜 거 살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게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좀 좋은 것을 잘 고를 수 있도록 지혜를 소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의 양이 있습니다. 음식의 양. 사람마다 소화 구조가 틀리고 소화하는 활동 범위가 틀리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음식의 양을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장의 음식을 70%만 채우자. 이 원리는 뭐냐면 이게 바로 면역과 아주 직결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위에 음식을 꽉 채우게 되면 자율신경이 멍청해집니다. 그러면은 자율신경이 지쳐버려요. 그리고 자율신경이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위장에는 음식을 70%만 넣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과식을 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내가 식탁에 앉았을 때와 식탁에서 일어날 때에 무엇이 같아야 된다? 느낌은요, 배불러도 괜찮다고 느낌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건 느낌이 잘못될 수 있어요. 식욕이 같아야 돼요. 식욕이. 그러니까 내가 식사에 앉았을 때의 식욕을 유지하는, 이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어나면 배가 안 찼는데 하나 더 먹자. 먹다가 나오면서 또 안 찼으니까 뭔가 또 먹자. 이런 식욕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음식이 맛있다라고 느껴질 때 딱, 그러니까 보통 우리 보통 지금까지 어떻게 드셔왔어요? 배를 두드리면서 먹었죠. 맛있는 거 있으면은 먹고 또 먹어서 배를 이제 쭉 막 꺼억하면서 배를 두드리죠. 더 이상 찰 데가 없어서 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더 들어가네? 더 넣지 뭐. 밥이 들어가는 공간과 과일이 들어가는 공간 따로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철저하게 소식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식사를 하시다가 혹시 전화를 받다가 이렇게 10분, 15분 전화, 급한 전화 와서 받았어요. 받고 나서 딱 왔는데 더 이상 만족감이 다 온 거예요. 다 찬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량인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 한 배 플러스를 1 플러스 더 하다 보니까 배가 부르는데도 그런 뭐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또 뭐가 될까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양도 중요하고요. 배합도 중요합니다. 배합. 견과의 배합이라든지 과일의 배합이라든지 식품의 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 문제. 지금 이게 다 식생활 개선 중에 하나예요. 영양 문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섭취해 왔어요? 단백질만 과다에 섭취했다든지
지방질만 많이 섭취했다든지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소를 드셔야 되고 곡식을 드셔야 되고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섬유질 문제, 항산화물질 씹어먹는 거. 씹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내 치아 대신 믹서기가 갈아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치아 대신에 절구통이 쪄줄 수도 있지만 치아를 가지고 씹을 때 면역 체계가 활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치매도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 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체온입니다. 체온. 보통 한여름이라도 내복을 입는 분들을 봤어요. 한여름에도. 네, 물론 뭐 한낮에는 더 벗겠지만 아침 저녁엔 내복을 꼭 입고 다니시고 조금만 추워도 추워 막 한여름에 전기장판 켜고 주무시는 분 꽤 많아요. 그렇죠? 혹시 여기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체온 1도의 비밀이 있어요. 체온 1도의 비밀. 체온 1도가 우리 몸의 면역을 좌우하는 것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체온 1도가 올라가고 체온 1도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 이런 몸은 극과 극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체온증을 피하셔야 돼요. 저체온을 피하셔야 되고 이 몸이 이렇게 따뜻해지면 가벼워집니다. 몸이 뜨거워지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새들이 온도를 보면 40도가 넘어가죠. 참새는 41도, 42도. 이 날아다니는 그 짐승들 보면은 온도가 높아요. 체온이 높아요. 온도 체온이. 우리가 반대로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무겁습니다. 처지고 가라앉고 막 이래요. 손이 그냥 툭 떨어지고. 네. 그래서 열을 올리는 거 아주 좋고요. 우리 몸에 이 열이 올라갈 때 면역력이 상승되는 거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그럼 어떻게 체온을 올리지? 여기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운동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냉수 마찰 아주 좋습니다. 냉수를 짜서 마찰을 하세요. 혹시 뭐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냉수 마찰, 냉수 샤워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열 기구들을 피하는 거예요. 열 기구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춥다고 해서 매일 열을 끌어안고 다니고 끌어안고 자고 끌어안고 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열 기구들을.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체온 자체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열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흔히 여러분 서늘한 방에서 자보셨어요? 그냥 겨울철에 기름값 좀 아낀다고 서늘한 방에서 주무신 적 있어요? 혹시요? 네. 그러면은 그런 적 없었어요? 추워서 못 주무세요? 네. 가난해 보면요 가능해집니다. 네. 그런데 이 서늘한 방에서 잠을 자면은 처음에는 추워요. 근데 몇 번 자다 보면 몸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열을 만들어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몸이. 그래서 그 이불 속에 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열감이 생기죠. 어떤 이제 추울 때는 그 아기의 시온이의 열을 가지고 의지할 때도 있어요. 추운데 얘 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열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뜨거운 걸 가지게 되면 열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열을 안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 사람들이 계속 추운 거예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서 제가 그 처방 아닌 이 처방은 뭘로 하냐면 뭐 추운 거 그런 것들 빼고 이렇게 자는 습관을 갖게 되면 이제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고 손발이 열이 나고 체질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면 뭐가 잘 되냐면 혈액 순환이 잘 돼요. 혈액 순환이. 자, 그 다음에 물을 마실 때는 여러분 꼭 미온수를 마시세요. 미온수.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고요. 찬물을 마시면 면역 체계가 문제가 됩니다. 면역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물을 마시자? 미온수를 마시자. 왜냐하면 이 건강하다고 냉수를 마시게 되면 위의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위의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위의 온도가 올라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미온수를 마셔야만 노폐물이 제거되고 면역력이 상승할 수 있어요. 미온수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우리가 물론 뭐 샘에서 나오는 물을 여름에 좀씩 마실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피해야 될 것은 냉장고 물이나 얼음물 플러스 그때 얼음을 넣어서 먹는 그 뭐죠? 냉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조교 같은 거.
족욕도 네, 좋지만 잘못하면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족욕도 아주 좋아요. 네, 가끔씩 하시는 거. 족욕, 반신욕 이런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냉수, 네, 마찰이 훨씬 더 낫긴 낫습니다. 하지만 족욕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족욕을 통해서 순환을 잘 시켜줄 수 있거든요. 하루에 뭐 10분 정도에서 한 20분 정도 족욕을 하시면 좋은데, 이때 족욕할 때 소금을 좀 넣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유칼립투스, 허브를 넣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더 안 좋으면 수족탕을 같이 하면 더 좋아요. 손도 발도 같이 담가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광욕을 하세요. 일광욕. 네, 일광욕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면역 활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특히 옷을 싹 벗고, 좀 민망하면, 본인이 볼 때도 민망하면 그냥 속옷이라도 입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그 속옷만 입고 일광욕을 앞으로 한 15분 돌아서 15분, 등 쪽은 다 보여주시는데 얼굴은 좀 가리고 왔어요. 팔하고 얼굴은. 왜냐면 항상 쬐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규칙적인 일광욕 할 때는 여만큼은 좀 그래도, 제 생각입니다, 가리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터시 중에서도 좀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얼굴을 좀 가리고 하셔야지, 안 그렇고 막 하다 보면 여기가 아프리카에서 온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얼굴은 좀, 네, 직접 하는 기미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얼굴은 가려주시고요. 그냥 보통 다닐 때 받는 햇빛도 충분하니까 그때는 가리시고, 그때는 이 목부터 아래쪽으로, 네, 밑에 쪽으로 해서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면 복부. 복부하고 남자는 그 허벅지까지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 그런 곳과, 또 등을 돌아서 등과 이 척추, 허리, 이 등 쪽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데, 일광욕을 하실 때 어떤 부위가 통증이 있다, 상처가 있다 하면 수술개 가지고 수술 올려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수술개에서 검정 거에서는 빛이 투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열을 완전히 화상 입을 정도도 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열이 들어오면 좋아지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잘 하셔야 되고요. 뜨거워서 나중에. 근데 그 정도 느끼시죠? 네, 그 정도 느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덮을 때는 비닐을 덮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말라서 여기저기 떨어져서 막 그냥 다 지저분해집니다. 반드시 비닐을 덮은 상태에서 이제 햇빛을 투과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자극되면서 뭐가 좋아진다고요? 면역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밀가루요? 수술요? 네, 괜찮아요. 밀가루로 하셔도 괜찮고요. 아마씨로 하셔도 되고요. 아마씨. 네. 밀가루는, 가루는 안 되고요. 숟가루를 물에다 개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루만 하면은 안 되고, 절대 안 되고요. 물에다가 개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죠. 쑥떡을. 떡을 만들어서 비닐 위에다가 이렇게 비닐 2개를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비닐 위에서 손으로 피든 아니면 방망이로 이렇게 피면은 이제 부침개처럼 떡이 됩니다. 그럼 한쪽 비닐을 걷어내고 그거를 환부에다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네, 효과 없어요. 살에서 비닐이 투과가 안 되니까. 비투과가만이 아니에요. 숯에서, 네, 이 주변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숯에서 그것을 이제 나쁜 것들을 당겨버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다. 손이나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에 직접 수술되게 되면 문신이 돼버려요.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숱이. 그래서 그런 거는 가제를 대시면 아주 좋고요. 자, 금식에서 빼놓을 수, 죄송합니다. 면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금식인데요. 네. 면역력을 가장 빠르게 높이고 싶다. 금식하세요. 면역력이 굉장히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최근에 증명이 됐죠. 하루 금식의 비밀이라든지, 이 금식의 비밀을 알리고 나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노벨 의학상? 그 정도면 됐죠. 증명이. 금식만 해도 면역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노폐물이 제거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짧은 금식을 하게 되면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치료하는 에너지로 방향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상처 치료, 통증, 염증성 질환, 암, 당뇨 모든 질병의 면역력을 활동해서 올려줄 수 있는 게 금식이에요.
음식. 근데 우리가 이제 아침, 점심 먹으면 저녁이 뭐가 돼요? 자동으로 금식이 되죠. 그래서 16시간 정도 비울 수 있으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냉수 마찰을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아마 하셔야 좋습니다. 무조건 방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냉수 마찰을 며칠 전에 상세하게 설명 못 해드렸는데 방에서 대야에다가 찬물을 떠와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뭐 이제 꼭 샤워를 안 해도 되겠다. 샤워를 오늘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날은 냉수 마찰 짜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다 닦아주면서 해도 샤워가 완전히 뭐 깨끗하긴 아니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방에서 하게 되면 옷을 벗고 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방이 따뜻한 겨울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냉수 마찰하니까 냉수 물을 끼얹으면 너무 처음부터 힘든데 냉수를 수건에 적셔가지고 짜가지고 그 다음에 몸에 문지르면 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할 수 있고요. 아이들도 어디 우리 놀러 가가지고 애들 뭐 이렇게 못 씻어주거나 하면요. 캠핑 갔을 때 수건 짜가지고 그냥 이렇게 씻어주잖아요. 그런 거 그게 바로 냉수 마찰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강도를 높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강도가 높아지면 목표는 찬물을 끼얹자. 네, 한 바가지라도 끼얹는데 좋습니다. 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냉수 마찰은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체온이 갑자기 온 몸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면역력이 상승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거 사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생활 스타일이 바뀌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시간에 면역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기쁘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이제는 찾는 거죠. 그거를 옛날처럼 그냥 막 내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편하게 기쁘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린 이유가 스트레스 과하게 받으면 걸리기도 하거든요. 정말 오늘까지 멀쩡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빚을 지게 되거나 아니면 남한테 속았거나 아니면 뭔가 욕을 엄청 얻어먹고 화가 나거나 남이 너무 미워지거나 아니면 이웃집 누가 뭐 땅을 사서 배가 아프거나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병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이 뇌신경을 좀 충분하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뭐 어차피 우리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근심하고 신경 써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뭐 되풀이하면서 생각하는 거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요. 그 노력이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활하시면 되고 그 면역이 무엇을 치유한다고요? 질병을 치유한다. 여러분 암도 치료하는데 그렇죠? 암도 없어지게 하는데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병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말기암도 사라지게 하는데 그렇죠? 말기암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해결되려면 반드시 면역 체계가 활성화돼야 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즐겁게 하루를 살아서 면역 체계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